비록 제가 대만 여행 초보지만 3박 4일 동안 기차를 타고 한번 대만 일주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3박 4일 동안 대만 일주가 가능할지 저도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기차역으로 가면서 밥부터 좀 해결을 하도록 하죠. 고고! 렛츠고! 고! 오늘 아침은 여기서 먹어볼까? 국밥 같은 건가? 아 근데 이거 어떻게 시켜야 되지? 여기서 뭔가 이거랑 같이 먹는 것 같은데 영어가 1도 안 통하는 관계로 제가 사람들이 많이 먹는 음식이라고 일본 가면 일본어 배우고 싶고 중국 가면 중국어 배우고 싶고 아침 메뉴는 완탕면입니다. 맛이가 좋아. 면발이 동글동글하니 찰진 게 추가로 몇 개 더 시켜봤습니다. 이 계란이랑 만두가 엄청 맛있더라고요. 그리고 얘는 두부. 한 끼에 140달러면 살짝 과한 감이 있는데요. 제가 지금 먹으면 또 언제 밥을 먹게 되리란 보장이 없어서 하루의 시작을 이런 맛있는 음식으로 시작했다는 건 난 그날은 절반쯤은 이미 성공하고 시작한 거라고 봐요. 시시해. 타오위안역입니다. 티켓을 끊어보죠. 시간은 대략 1시간 40분 정도 걸리고 가격은 418달러네요. 표는 쉽게 샀는데 문제가 1시간 기다려야 돼요. 여기서. 네, 기차가 1시간 후에 출발한대. 근처에서 뭐 할 만한 거 있어? 1시간 동안 가볍게 둘러볼 만한 곳을 추천해줄게. 타오위안역 앞에 공원에 왔어요. GPT한테 물어보니까 뭐 아트 센터랑 몇 군데 추천해 주더라고요. 12시 32분 기차인데 35분에 도착하고 있네요. 25번 무궁화호랑 비슷하게 생겼다. 우리나라 열차랑 비슷하네. 차가 완전 신식은 아닌데 깔끔하고 이 좌석이 굉장히 편해요. 발바지도 있고 컵홀더도 있고. 징징지. 나 맛있는 건 줄 알았어. 이렇게 콜드플레이 노래 들으면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타이중역에 도착했습니다. 멍하니 있다가 지나칠 뻔했어요. 타이중은 어떤 도시일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군요. 여기 타이중 시내 한 2시간 정도 둘러보고 바로 가오슝으로 떠날 거거든요. 미리 티켓을 구매하고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지 시간 맞춰 있다 오기도 편하고. 여기서 가오슝역까지 2시간 걸리고요. 가격은 616달러입니다. 저한테 3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3시간 동안 빡시게 한번 둘러보죠. 일단 기차역 앞 광장이 굉장히 널찍하고 저기 앞에 되게 오래돼 보임직한 건물이 있거든요. 저게 구역사 같아요. 이게 타이중 구역사 같죠? 몽키 얘 보니까 소피가 생각난다. 제가 필리핀 여행할 때 소피아라는 친구가 저 여행 많이 도와줬거든요. 그 친구가 원피스 광팬. 그 친구랑 같이 여기 왔으면 엄청 좋아했을 텐데. 우와 소피. 이 앞에 건물 꼭대기에 전망대 같은 거 보이죠? 저 전망대에 올라가서 타이중 시내의 모습을 한번 내려다보죠. 아 여기 호텔인가 보다. 그 방금 물어봤더니 옵저버토리에 비어있대요. 텅 비어있대요. 영업을 안 한대요. 일단 여기서 작전 계획을 좀 수립을 하고 오늘 여기 타오위안에서 출발해서 지금 여기 중간 지점이죠. 타이중까지 왔고요. 요 아래 카오슝까지 갈 거예요. 검색해보니까 근처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대요. 미야하라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들이 줄 서 있는 걸 보니까 되게 유명한 곳 같죠? 과거에 여기가 병원이었대요. 병원을 개조해서 지금은 아이스크림 집이 됐다고 하는데요. 한번 들어가 보죠. 오, 분위기 있다. 아이스크림 집이라고 이게 진짜? 유니버셜 스튜디오 해리포터 뮤지엄에 온 듯한 기분이랄까? 되게 럭셔리하다. 근데 이거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초콜릿 같은데요? 이거는 우리나라 그 과자 같지 않아요? 그 뭐야 그거 모나카? 찹쌀 모나카. 어디 한번 2층도 올라가 보죠. 아이스크림은 2층에 있나 보다. Outside. Outside on the right. 아 오케이.
아이스크림이 여기 밖에 있대요. 여기가 아이스크림 집이네, 옆에가. 그리고 여기가 아이스크림 줄입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아이스크림을 먹으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종류가 감사합니다. 아이스크림 나올 때까지 한 5분, 10분 기다려야 된대요. 여기서 토핑을 2가지 고를 수 있어요. 토핑 가격은 공짜입니다. 땡큐. 오, 되게 맛있어 보이죠? 한 스쿱에 110달러거든요. 상당히 좀 가격은 있는 편이죠. 건물들이 되게 올드한 느낌이 나요. 저 건너편도 그렇고. 여기는 청계천 같은 건가 보다. 비가 오는 관계로 이 다리 밑으로 좀 숨어야겠어 일단. 갑자기 이렇게 비가 쏟아지냐? 낭만 돋는다. 과거에는 여기 자연 하천이 있던 곳을 이렇게 꾸며놓은 거예요. 이쁘게. 이제 이곳 타이중의 청계천을 따라 한번 걸어볼까요? 되게 운치 있다. 이 비를 피할 수 있는 대만의 보행자 도로가 참 마음에 들어요. 골목길 느낌이 너무 좋네요. 특히 이렇게 비까지 내리니까 낭만 취사량임. 되게 오래돼 보임직한 빨간 벽돌 건물들이 많이 보인다. 이 근방에 타이중 공원이 있대요. 당초 계획은 부슬비가 내리는 타이중 공원을 거닌다였는데 더 이상 부슬비가 아니야. 이건 폭우야, 폭우. 그래도 왔으니 공원이 어떤 모습인지 한번 둘러보죠. 크다란 나무가 있다. 근사한 연못이 있다. 빨강색 다리가 있다. 대만의 중소도시 느낌 가득한 타이중이었습니다. 이제 기차 타러 가보죠. 이번엔 열차가 정확히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아까랑은 좀 열차가 다르다. 다 좋은데 좀 속도가 붙잖아요. 그럼 살짝 멀미가 날 정도로 되게 많이 흔들려요. 짜란! 오늘 첫날의 목적지 가오슝역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기차역들이 다들 웅장하구나. 여기 대만이 아름답다. 일단 숙소를 찾아가 보죠. 왜 72번은 없지? 헐, 제가 타야 될 버스가 없어요. 72번이 안 보이고, 그리고 애가 몇 시에 도착하는지 시간 전광판이 없어서 여기 대만의 버스가 막 생각보다 되게 늦게 오더라고요. 한 10분 정도 기다렸어요. 얜 또 뒤로 타야 돼? 오케이. 나밖에 없어 버스에. 숙소는 저렴한 가격 순으로 검색하니까 여기가 제일 위에 뜨더라고요. 근데 기차역에서 가깝고 하룻밤 27달러에 예약했는데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모텔 같아요. 배고픈데 어떡하지? 비가 좀 많이 오지만 가오슝에서의 마지막 밤이잖아요. 호텔 안에서 썩을 수는 없죠. 와. 어차피 이 반팔 오늘 땀에 쪄들어서 빨아야 되고, 아래는 수영복 입고 나왔습니다. 어마무시해! 이 폭우를 뚫고 야시장에 간다는 게 맞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요즘 동남아 쪽 여행하다 보면 와, 비가 이렇게도 올 수 있는 거구나 라는 걸 많이 깨닫거든요. 근데 도시가 왜 이렇게 좀 어두운 느낌이지? 어디 정전이 됐나? 되게 분위기 있다, 분위기 있어.
그리고 대만에 오후 4시, 5시 넘어가면은 이런 노랫소리가 들리거든요. 이게 뭔지 아세요? 쓰레기 수거 자동차입니다. 저 건너편에 사람들 보이시죠? 쓰레기 봉지를 다 들고, 아니 이렇게 비가 막 쏟아지는데도 이 차가 오니까 쓰레기 봉지를 들고 다 나오시는 거야, 쓰레기 버리러. 그리고 어디서나 똑같이 이 음악이 나와요. 타오유안에서도 그렇고 타이베이에서도 그렇고 여기도 그래. 원래 동네가 이렇게 멋진 동네인가? 분위기 쩐다. 우와, 이거 미니 초창기 모델인가 보다. 되게 이쁘네. 나는 이런 옛날 자동차들이 되게 가끔 부럽더라. 그리고 여기부터 야시장 골목입니다. 뭘 먹을까? 여기는 어묵집이다. 일단 한 바퀴 싹 둘러보고, 이런 비가 와서 문 닫은 집들이 많네. 오늘 비가 안 왔으면 여기에 사람들로 가득 들어찼을 텐데. 라면 편의점이래요. 여기 대만에 한국 식당들이 은근 많아요. 여기는 과일집이 엄청나게 크다. 와, 여기 분위기 끝내준다. 여기서 먹어야겠다. 뭘 파는지 모르지만 분위기가 끝나. 한거렌. 한거렌. 탕 and 누들. 예, 오케이. Yes, yes. and 이거. 말이 좀 안 통해서. 따라란, 볶음면 등장. 얘는 뭐야? 우육탕이다, 우육탕. 이게 가격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그냥 시켰어요. 막 손짓 발짓 해가면서. 이거 색깔만 보면은 흔하디 흔한 간장 소스로 만든 거겠구나 생각하잖아요. 절대 아니에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맛입니다. 이거 우육탕에서 쌍화차 맛이 나요. 어떻게? 여기 생강이 들어갔구나. 생강 때문에 쌍화차 맛이 났구나. 개운하다. 와. 제가 비가 좀 와서 몸이 좀 으슬으슬 했거든요. 근데 이 탕을 먹으니까, 몸에 막 열이 후끈후끈 달아올라. 그래서 이 볶음 우동이랑 소고기국이랑 200달러. 대만 최남단에 컨딩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가 그 내셔널 파크가 있어요. 근데 좀 가기가 좀 교통편이 까다롭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날 좀 무료를 한 거고요. 오늘 이 컨딩 쪽에 가서 트레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순서, 가오슝 시티 투어. 오늘은 준비를 단디하고 왔습니다. 이곳은 가오슝 센트럴 파크인데요. 비 오는데 웬 공원이냐고요? 왜 낭만 있잖아요, 이렇게. 여기 산책하기 너무 좋아 보이네요. 아마존 우림을 거니는 느낌도 들고요. 우리나라랑은 수목이 조금 모양이 달라요. 아무래도 아열대, 열대 지방이다 보니까. 여기 공원 한복판에 전철역도 있네요. 나는 이게 무슨 무대, 야외 무대인 줄 알았거든요. 여기 센트럴 파크를 지나서 쭉 올라가다 보면 전철역이 나오거든요. 그 전철역이 세계에서 두 번째로 아름다운 전철역이래요. 그 아름다움을 어떻게 순위를 매기는지 모르겠지만, 저 앞에 빌딩 보이시죠? 안개 속에 가려진 빌딩. 저게 85타워입니다. 어제 야시장 가는데 저 85타워가 중간 부분은 다 안개로 가려져 있고 끝부분만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야, 저거는 무슨 건물이 하늘에 떠 있냐 막 싶었는데, 여기 뭔가 맛있는 걸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꿔티에? 꿔티에가 뭐지? 꿔티에라는 건 처음 보거든요. 꿔티에 한번 먹어봐야겠다. 군만두를 꿔티에라고 하는군요. 뭐가 이름이 좀 있어 보이길래 뭐 대단한 것 같아. 군만두야, 군만두. 여기 대만도 중화권이라 그런지 만두가 참 맛있어요. 그리고 얘는 만두탕인데 국물이 되게 끈적끈적하게 끈기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칼국수 같기도 하고, 뭐 야채 고명이 막 두부, 계란, 표고버섯, 만두가 큼직하니. 기대하지 않았는데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기대가 작을수록 만족도 큰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어제 버스 타고 오는데 여기 유리 기둥들이 이렇게 서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게 뭐지 했는데 포모사 볼레바르드. 대체 뭘 어떻게 만들어 놨길래. 뭐가 어떻다는 거야? 그냥 뭐 여기 천장에 스테인 글라스가 되게 화려하다. 우와, 이거는 당장 셀카 찍어서 인스타 올려야겠다. 이제 여기서 전철 타고 바닷가 해안으로 갈 거예요. 여기 가오슝이 해변 도시예요. 그리고 이거 이지카드 충전할 때 편의점 가서 그냥 돈만 주면은 직원이 알아서 다 해주고요. 그 전철역 안에서 할 때는 여기다가 카드 올려놓고 요 충전 버튼 누르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돈 넣으면 돼요. 여기서 오렌지 라인 타고 하마센 가면 됩니다. 하마센. 전철이 되게 깔끔하죠. 여기 오렌지 라인의 종점 하마센역에 내리면 바로 앞으로 철도 박물관이 있어요. 기차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또 경전철 같은 걸 타고 이 근방을 여행을 할 수도 있어요. 이게 과거 하마센 역사입니다. 지금은 폐쇄가 돼서 이 옆에 박물관 뮤지엄도 문을 닫았고요. 전차가 되게 귀엽게 생겼다. 제가 이걸 보러 온 건 아니고 저는 유람선 페리를 타러 가보죠. 렛츠 고! 우비의 장점, 비가 옆으로 들이쳐도 버틸 수 있다. 우와 씨, 이거 무슨 왜 이래 이거. 살려줘. 사람이 물에 젖게 생겼어요. 와, 이거 이래서는 배가 안 뜰 수도 있겠다 이거. 이게 웬일이냐. 저의 당초 계획은 여기가 항구예요. 이 항구에 와서 항구 근처에 근사한 카페도 가고 뭐 배 구경도 하고 막 그런 부푼 꿈을 안고 왔는데 이 홍수가, 폭우가 나의 모든 걸 앗아갔어요. 될 대로 되라지 뭐. 모든 걸 체념해서 내려라! 여기서 배를 타면 저 건너편 섬에 뭐 등대도 있고 무슨 해안가 절벽도 구경하고 그런데요. 시원해 안 하나? 그래도 힘들게 찾아왔는데 이 여행이라는 게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뭔가 마음 먹은 대로 되는 일이 잘 없어요. 그죠? 찾아보니까 여기 말고 저 건너편 여기 근처에 또 다른 페리 선착장이 있더라고요. 내 기필코 저 섬으로 건너가고야 말리라. 오늘 배가 안 뜨면 이 잠수함이라도 타고 가겠어.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이거다 이거 출발하면 안 돼. 이거 타야 돼. 이거 타야 돼. 아저씨, 치진! 저게 치진 가는 배가 맞았어요. 또 얼마나 기다려야 되지? 하우롱 타임 배는 30분에 한 번씩 있나봐요. 커피를 한 잔 마셔야겠다. Do you want Guanteng size? We have buy one get one free today. Yes. So I change to Guanteng 예, size. thank you. Okay. 토를 사면 그란데를 준다는 건지 알았는데 1+1 행사였어요. 그리고 지금 시간이 살짝 떴잖아요. 이럴 때 숙소를 예약을 합니다. 저렴한 가격 순으로 해서 보통은 그냥 제일 싼 거 사요. 제일 싼 거. 여기 이지페이 카드 찍고 가면 돼요. Okay, go. 우와, 비 그치니까 근사하다. 안개가 쫙 낀 게. 치진까지 5분도 안 걸렸어요. 이렇게 금방 오는 거를 그리고 이곳이 치진섬입니다. 여기 지도를 찾아보면은 치진 올드 스트릿이라고 적혀 있는데요. 글쎄, 제가 봤을 땐 올드 스트릿까지는 아니고, 아니나 다를까 여기도 화려한 도교 사원이 보이는군요. 여기 해산물 꼬치가 유명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어촌 도시다 보니까 해산물이 많이 보이고요. 해산물들을 구경하면서 쭉 걷다 보면은 저 앞쪽으로 해변이 보여요. 여기 백사장에서
수영을 좀 해볼까 했는데 오늘 여기서 수영하면은 내일은 저기 괌으로 떠밀려 갈 것 같은. 이건 2차 대전 때 쓰던 차몬가 봐요. 여기는 또 터널이 있는데요. 이거 어디로 통하는 거지? 일로 가면 등대가 나오는 건가? 길이 막혀 있어요. 아, 방파제로 가는 길이었구나. 우와, 여기 파도가, 와, 막 대자연이 분노한 기분이에요. 막 거세게 막 확 몰아치니까. 제주도에도 이런 거 선인장 자생지 가면 이런 거 많잖아요. 요것도 그렇고 식생이 제주도 비슷해요. 여기 섬 끝에까지 왔나 보다. 웰컴 투. 그렇네, 여기가 끝이네. 등대 본다고 여기까지 막 해안가를 한참을 걸었는데 찾았다. 등대 올라가는 길이다. 아, 너무 평화롭다. 막 새소리도 너무 이쁘고. 그리고 여기가 등대인데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문이 잠겨 있습니다. 이 풍경을 보려고 제가 그 고생을 했습니다. 되게 알록달록하죠? 안녕, 즐거웠다. 아까 여기 섬에 들어오면서 오토바이 요금을 찍어버렸거든요. 여러분들은 저처럼 실수하지 마세요. 이게 이제 아까 그 경전철 있죠, 그거 타고 미술관에 가보죠. 아, 이게 자동이 아니구나. 앞에 운전기사 선생님이 계시네요. 고고, 렛츠 고. 프랑스에서 봤던 경전철이랑 똑같이 생겼어요. 노선 선로도. 그리고 대만에서 이런 대중교통 안에서 뭐 이런 거 마시거나 먹잖아요. 최대 7,500달러까지 벌금을 냅니다. 네이웨이 아트센터입니다. 여기 기찻길도 되게 이쁘죠? 그리고 이쪽으로 공원이거든요. 커다란 공원인데 여기에 미술관이며 뮤지엄들이 몰려있는, 내가 아주 좋아라 하는 그런 곳입니다. 여기 아트센터 가는 길이 마치 하이킹 코스 같죠? 여기가 미술 조각 작품 같은 거 전시도 하고요, 클래식 음악 연주도 하고 그런 곳인가 봐요. 가오슝 뮤지엄 오브 파인 아트입니다. 오늘 일진이 매우 사납군요. 그리고 대만에서 버스 탈 때 여기 자세히 보시면은 시간대가 있어요. 1시간에 한 대, 2대밖에 없네요, 버스가. 그러니까 잘 안 오지. 하여튼 대만에서 버스 타기가 굉장히 힘들다. 오늘 가오슝의 마지막 순서는 연꽃 연못입니다. 입구가 마치 정글 같죠? 이게 용호탑이야? 탑이 되게 이쁘다. 뭐가 용이고 뭐가 호라. 아, 저기 밑에 있네. 여기 용호탑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뒤로도 또 다른 탑들이 뭐 여러 개 있더라고요. 여기 구글맵 보면 로터스 폰드라고 적혀 있거든요. 근데 폰드라기에는 레이크 같은데요, 호수 같아요. 이 호수가 밤이 되면은 막 레이저 쇼도 하고 그런데요. 그리고 탑으로 가는 길이 되게 꼬불꼬불하죠. 똑바로 길이 나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지그재그로 길이 나 있어요. 나는 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탑으로 올라가는 입구입니다. 이게 아래에서 봤을 때는 그닥 안 높아 보였는데 막상 올라오니까 그래도 꽤 높네요. 와, 전망이 생각보다 전망이 되게 좋아요. 참 떠나기 아쉬운 곳입니다. 나중에 여기 한 2박 3일 3박 4일쯤 해서 한번 더 오고 싶은 곳이에요. 지금부터 컨딩이란 곳으로 갈 건데요, 거기가 대만의 최남단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기차는 없고요. 그나저나 또 여기서 30분째 버스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버스 정류장이 뭐 이런 간이 정류장이다 보니까 모기가 엄청 많아요. 딱 봐도 모기가 엄청 많을 것 같지 않아요? 막 숲을.
뭐 한 3박 4일, 4박 5일 이렇게 여행 오시는 분들은 우버로 이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여행이 이게 막 장기간 여행이다 보니까 이곳은 신쩌잉 고속철도 스테이션인데요. 여기서 고속버스를 타고 갈 거예요. 여기 2번 플랫폼에서 타면 되고요. 9,189번입니다. 요금은 버스 탈 때 그 이지카드로 찍으면 돼요. 9,189번 이 버스거든요. 오후 7시에 출발한대요. 이게 마지막 버스라고 합니다. 빡센 하루였습니다. 빨리 버스 타서 에어컨 바람 좀 쐬고 싶어요. 몸이. 버스가 좀 특이하게 생겼어요. 우리 2층에 있고 1층에 운전기사님이 운전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 버스는 물도 준대요. 타면은 여기 한글로 자세하게 노선표가 적혀져 있죠. 저는 컨딩 파출소에서 내립니다. 여기 트레킹 코스가 좋아서 백패킹들 많이 하신대요. 이 근처에 야시장도 열리고 한다니까 일단 한번 좀 동네 구경 좀 해보죠. 야시장이 그냥 동네 전체가 야시장인 것 같아요. 제가 오면서 봤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새까만 시골이었거든요. 나는 되게 고즈넉하게 좀 자연을 즐기고 뭐 그런 곳인 줄 알았는데 동남아로 되돌아온 느낌이다. 사람들이 다 우통을 까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한참 서핑 유행할 때 양양 가면은 막 젊은 친구들 드글드글 거렸잖아요. 여기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지도 보니까 이쪽 방향이 바다 같은데 여기 바다 쪽으로 천막도 있고 무대도 만들어 놨는데 뭐 오늘 날씨가 굿다 보니까 사람은 없네요. 이상 컨딩 내셔널 파크의 야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컨딩은 게스트하우스 많더라고요. 오늘 호스텔 예약했어요. $19. 여긴가 보다. 예. 오케이, 땡큐. 조그마지만 제 혼자 쓰는 프라이빗 방입니다. 오늘 비 맞아서 옷이 다 젖었어요. 뭐 다 말리고 자야 됩니다. 여기 2층에 라면을 공짜로 준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 이게 공짜라고? 대만의 사발면은 어떤 맛일까? 생긴 거는 그냥 똑같이 생겼는데 육개장 사발면 맛이다. 혹시 구독자님 중에 제철 씨라고 우리 집에서 몇 번 주무시고 가셨는데 예전에 자전거 타고 대만 일주를 하셨어요, 그분께서. 근데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와,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듣고 나니까. 그래서 나중에 내가 대만에 가면은 나도 전국 일주, 대만 전국 일주를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기회를 빌어서 하게 되었습니다. 제철 씨, 땡큐.